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5차 게임산업 투어 발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그 발제문에 대한 내용 어떤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 자리에 있으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이렇게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게임과 관련된 부분보다도 좀 더 이렇게 좀 폭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소비 측면 중에 이게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었는지 정도는 가볍게 보고요. 향후에 그 국가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 분야, 아니면 게임 산업 쪽에서도 어떤 적정한 정책 개입이 좀 필요한지 그 정도에 대한 시사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결제를 하겠습니다. 9차까지 작성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페이지만 좀 많이 있는 효과가 있었고요.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소비에 대한 사실 정의는 어떤 학술적인 그런 논문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에 대한 인식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사전적 의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자신의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소비의 어떤 정도가 과하고 일정 정도 이하가 되면 제한적 소비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과거에 그 우리나라의 산업의 어떤 발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소비에 대한 좀 억제 부분들이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 과소비라는 표현이 과거에 자주 사용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전적 개념의 어떤 측면만 보더라도 그거에 대한 의미를 실제 적용해서 분석했을 때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라는 어떤 측면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식사비 3만 원을 가지고 어떤 소득 대비를 봤을 때도 어떤 분들은 그게 소득 대비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작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의미의 날에 지출하는 어떤 비용으로 봤을 때는 그게 과소비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소비는 결국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초에 아마 이러한 어떤 두 분의 경제학자들이 정의를 내려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전에 그 과소비, 과잉 소비에 대한 어떤 개념화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관점, 국민 경제라는 어떤 측면에서 소비 지출이 과도하게 이제 많은 것을 과소비라고 정의한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분배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고도한 사치와 낭비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사회 정책, 국가 정책들도 비슷한 측면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아마 전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개념화 시도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과소비를 어느 정도 범위와 그다음에 그 한계를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측면이 있고요. 또 실제 소득이 많다 해서 소비가 과도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어떤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의 어떤 반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구매 등에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평균 소비 성향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과소비를 정의할 수가 있는지, 이게 이제 하나의 의문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시중의 어떤 그 소비 어떤 형태를 가지는 측면과,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을 과소비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측면들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역시 과소비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데 적합한 측면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과거에 이제 문헌에서는 네 가지 정도 유형을 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 가지는 소비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두고, 과시적 소비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정경과 인정의 수단으로서의 소비 부분을 과소비라고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체면 소비라는 측면에서 신분의 유지와 상승, 이거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그 과거 관원상제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형태들이 있었고, 실제 이거에 이제 국가 정책이 조금 집중되어 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예식과 관련된 부분도 그거의 하나의 사례로서 이제 등장을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당장 90년대 이거와 관련된 조사 보고서와 최근에 이제 결혼 비용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보면 그 차이점은 금액 단위로도 상당성이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과소비를 과연 그때 봤던 부분과 지금 보는 과소비하고는 또 많은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등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실제 결혼 비용 중에 한 70%는 주택 구입에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과소비의 영역으로 그들 스스로가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은 예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좀 부과되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이제 설문 같은 걸로 답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과거와 똑같이 지금 역시도 과소비라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 방법 면에서 동조 소비와 이제 광고 의존 소비에 대한 부분이 전통적인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간의 사회성을 고려하고 타인과 비교되는다는 측면에서의 부분들, 그래서 동조 또 밴드웨이건 효과 등을 이제 일반적인 그 행태 특징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 유행이 이제 하나의 그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해서는 사실 불신하는데 상당 부분 또 의존하는 어떤 측면에서의 소비, 최고라든지 인류지향적인 어떤 소비. 물론 이제 기업은 이걸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져가는 측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도 결국 과소비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과소비 어떤 금액이라는 단위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더 많은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소비를 문제로 봤던 이전의 시각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또는 그 전부터 이제 많이 강조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소득 분배 악화라든지 계층 간의 위화감 이야기, 그다음에 사회의 양극화 분열 주장,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구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이고요. 현대에서는 오히려 이제 과시하기 위한 소비 행위라는 측면과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 좀 과소비를 관련해가지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신용을 매개로 해서 이제 소비를 하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소비생활 주체로서의 어떤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 물질주의라든지 중독 등의 어떤 약간 병리적인 현상도 이제 하나의 문제점으로 접근이
반면에 이제 국가는 소비를 좀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과소비 정의할 때도 예로 나왔습니다만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서 자동차 소비를 촉진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이런 도달하려고 했던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이제 부작용의 어떤 그늘의 부분들이 과소비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소비 문제는 사실 국가의 그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생산과 그다음에 소비자의 그 소비 생활과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부작용, 일본 사례와 같이 결국 경제의 어떤 침체를 통한 문제점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를 하지 않는 결국 기업의 이윤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고용 감소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축소가 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는 사실 이제 개인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도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합리적인 소비를 강조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실제 그 앞에서 과할 소비였던 개념 특정이 할때 그 정도와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걸 판단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현명한 소비를 주장하는 그런 문헌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소비 생활의 중요한 역할은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비 경제 발전에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해서 결국은 기업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면서 경제의 어떤 활성화 또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들로 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측면으로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과소비 문제의 어떤 해결 방향이라고 제가 이제 좀 문헌들을 참고로 봤을 때 일단 그 소비는 경제 행동의 중요 요소이고 경제 활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건전한 소비를 통한 개인의 행복 추구와 경제의 발전을 추구하는 즉 전체적 사회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은 과소비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영활동을 좀 지양하자. 그리고 사업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부분이 조금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그 소비자에게 건전한 소비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캠페인 등등의 효과들을 적절히 추진해서 계속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개인의 그 현명한 소비와 그다음에 사실상 이런 건강한 소비 생활을 위한 개인의 어떤 소비자 개인의 역할 추구를 통해서 역시 문제가 또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부분들을 보면 사실 직접적으로 가소비에 대한 어떤 정책 사례를 저희들이 찾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구체적인 소비 형태의 유형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예식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굳이 이제 관련성을 갖고 봤을 때 이 어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세 부과 정책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첨 할당 또는 균일 배급 같은 방식은 좀 자본주의 사회에 좀 맞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 개별 소비세 부과 측면에서 주류라든지 담배, 유류 이거에 대한 어떤 물론 본래 그 정책 취지는 건강 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합리적인 어떤 소비 생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유관되는 그 소비 억제라는 측면들도 여기에 이제 작용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측면으로서 이제 제시를 한번 해봤고요.
담배 소비 역대 정책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참고사항 보시고요. 소비자 정책적 접근 사례는 일단 뭐 소비자 기본법에는 소비 생활의 향상이라는 측면의 어떤 법 취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소비 생활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라는 차원의 선언적인 이제 책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정책 추진 체계인 소비자 정책을 마련해서 그거를 심의의결한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이제 시책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실제 과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현명한 소비 생활 향상 이 테두리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사한 측면에서 뭐 윤리적 소비라든지 합리적인 소비, 선택 보완에 대한 부분들에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소비, 소비 억제 이걸 통한 어떤 정책 효과라는 부분들은 해당 정책들이 추구하는 공직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개별 법률, 소비자 관련 법률들에서 접근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본다면 일단 신용카드 남용 측면, 즉 할부거래법에서 일정 정도 접근해 왔던 부분들이 이제 있었고, 물론 지금은 그 입법 취지와는 달리 또 이제 할부거래법이 적용이 됩니다만은 사실상 최근에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선호를 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본질은 결국은 과소비를 좀 지향하는 측면에 있다라는 것 설문조사에 보면 여전히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할부거래법이라든지 특수거래법에서 가지고 있는 청약철회제도의 어떤 효과가 좀 있죠.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상거래법에서 과도한 소비라는 어떤 개념 부분을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사실상 취소권 내지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어떤 사업 권유 형태의 거래, 뭐 이를테면 이제 우리로 치면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도한 이제 상품들을 재고로서 쌓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청약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과잉 소비에 대한 지향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의료과 소비의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실손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역시 정책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수단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 수단으로서의 그 사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세라든지 뭐 일방적인 규제를 통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자발적 참여와 순이익 가능한 그런 정책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와 함께 이제 기업은 책임지는 문화 측면에서의 확산이 좀 필요하다. 소비자 지향적인 어떤 경영 활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실상 과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는 이제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는 제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자율적인 어떤 역할을 하도록 정책을 이제 스스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도 하나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오늘 게임 산업 포럼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과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발제를 맡았는데 실제 직접적인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 산업법에 보면 결국은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익보호라는 측면들이 있고 또 그 초점에 맞춰서 정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그 문체부의 그 정책도 보고 작년 정책도 살펴봤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충실하는 내용들로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 과소비에 대한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과소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소비 생활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는 정책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는 이용이라는 관점보다는 이용자라는 관점에 대한 부분. 궁극적으로 게임과 관련된 그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면 분쟁 건수가 거의 70% 이상이 소비자와 그 사업자 사이에 P2C에 이제 많은 분쟁이 있는 것처럼 실제 이용자라는 관점 안에 소비자라는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정책이 마련되면 그 과정에서 뭐 굳이 이런 개념적인 곤란한 과소비라는 부분보다도 실제 소비 생활의 어떤 합리화 또 현명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